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은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면서 비유를 하면 화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호박, 넝쿨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을목하면 뭐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등등 이러한 화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화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병화와 개수를 갖다가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은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는 역할을 하죠. 참고로 간목 같은 경우, 성목인 경우에는 정화경금 위주로 취용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은 여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름의 특징은 뭡니까? 마르고 건조한, 조열한 그러한 환경이 바로 미월, 4, 5, 미월의 특징이라고 했죠. 4월과 5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미중에 을목이 통근을 할 수 있지만 마치 한여름에 메마른 모래 위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인 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야지만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만 딱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가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4월과 5월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근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개수만 딸랑 있고 화가 없으면 뜨겁긴 하더라도 화를 봐야지만 을목이 자기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수가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또는 해수, 자수 등등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진술충미월에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조금 다른 월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토가 왕할 때는 확실하게 토라고 하는 것이 이 수라든가 금 또는 목화를 갖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건토냐 또는 스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술중미월에 사주 배합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정리하면 미월은 사오미 남방의 화토가 왕한 계절에 매우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사주 원국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거고, 사주 원국에 금수가 부족하고 만약에 목화토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본 연후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국 안에서, 그 사주 안에서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월지 있는 미토, 음토가 되겠죠.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보게 되면 목토 하게 되죠. 목은 토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이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는 뭐예요? 재성,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갖다가 내가 극해서 재물을 날려버리지 않죠. 잘 관리하고 재물이 불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써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하고 투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과욕이 됐을 때는 투자를 잘못하거나 주식 투자를 잘못하거나 해서 재물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오락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놀 수 있는 취미 같은 것들도 다 이 재물에 해당이 되고,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적당하게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게 되면, 신앙지향하게 되면 재물을 얻고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 통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신왕제왕이 아니라 제다신약하게 되면은 이때는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격들, 재성이 왕한 사람들, 그만큼 일간도 왕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저께 간목이 미월이 태어났던 것처럼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늘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벌써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미월은 목이 왕합니까? 토가 왕합니까? 토가 왕하죠. 토왕절. 목 입장에서 토는 재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월의 을목, 미월의 간목도 마찬가지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신약 제왕한 사주, 신약 제왕 또는 아까 말했던 제다신 약한 뉘앙스 조짐이라고 하죠.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 을목이 미월이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제다신 약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고, 타간지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자가 충분히 있어주면은 신왕제왕도 될 수 있는데,
되는데, 반대로 미월의 을목이 토가 다시 많아지고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없으면 그야말로 제다신약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화, 을목,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을목은 천간에 투출돼도 격을 잡는 데는 의미가 없고요.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음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식신격 또는 편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미월의 을목은 뭐다 신약사주가 되는 것. 그래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일간을 약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으로 도와주거나 또는 같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미월은 염상절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 염상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뜨거운 것이 바로 미월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반드시 있어준 연후에 비견겁제가 있어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으면 목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목이 되죠. 죽은 나무, 고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오미 방합이 성립이 되거나 실제로 오미 화가 돼서 화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가 지나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해서 사주가 좀 한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경우에는 병화를 취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뭐랄까 엄격하게 틀에 박혀서 보는 것보다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지 보도록 하죠. 미토가 또 있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습토, 물기가 있는 습토하고 마른 건토가 있는데, 지지로 술토와 미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또 습토는 축토와 진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다. 미월에는 토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토가 물기를 머금고 있느냐 물기를 머금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미토 두 개 마른 땅이죠. 쉽게 말하면 사막의 마른 모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이 미토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그 을목은 바싹바싹 말라있다, 이렇게 보여지겠고, 신금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지만은 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는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 금은 나를 오히려 이렇게 수를 세서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수가 없다 그러면 금국목해서 나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뭐 제살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겁재죠. 물론 일간 을목에 약할 때는 겁재가 있으면 도움을 받겠지만 이건 등락개갑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간목이 이 토를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간목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고목이 될 수밖에 없다. 고목이란 말라 죽은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주 지금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물기가 하나도 없죠. 근데 조금 다행스럽게 연진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미토와 달리 진토에는 습기, 물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간목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수가 천간에 있어야지만 금생수 수생목이 될 터인데, 천간에 수가 없으면 이 목은 금은 신금은 을목을, 물론 간목도 극하겠지만은 신금은 간목을 극해봤자 간목은 눈 하나 껌딱 안 하지만은 을목은 상처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미월의 염상절이라고 했죠. 토왕절이지만 역시나 사오묘는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조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화 투출하게 되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자수를 얻었습니다. 천간의 임수 또는 개수가 투출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진토 하나만 갖고 먹고 사는 거하고 자수를 얻어서 먹고 사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되겠죠.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잠이 원진이 되니까 병자씨가 안 좋다, 이게 좀 얕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잠이 원진되는 것이 안 좋을까요? 수가 없는 것이 안 좋을까요? 수가 없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장을 담그게 되면 곰팡이도 좀 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더기도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장을 안 담깁니까? 된장, 고추장 사서 먹는다고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이 원진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뉘앙스도 남아있지만은, 술을 얻어서 을목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잠이 원진은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나쁘지 않지만 운은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운은 뭐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죠. 지지로 토가 4개가 되겠고요. 축 및 충까지 되게 되면 토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아무리 간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지로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것. 무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좋을 리가 없겠죠.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이 물론 인미진에다 뿔을 둘 수 있지만 토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죠. 이거 금수운으로 가야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너무 부족해서 을목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겠다. 기묘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국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을목 입장에서 여기도 신금, 여기도 신금. 을목 이 성격이 어떨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고 두려움도 많고, 그 성격은 보통 성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가 있어서 이거 통관 상생하거나 화가 있어서 요거 신금을 제해줘야 되는데, 이 천간으로서는 이 7살 신금을 제할 방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살인상생이 됩니다. 금생수 수생목 살인상생의 구조, 임수가 을목을 생하고 신금은 임수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은 수기가 좀 부족하고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뭐 오미합하니까 좀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갑신시 이렇게 이건 등락개갑이 되는 걸로 봅니다.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되고 얘는 등락개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쓸 수도 있지만 이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 신금은 을목 정도는 댕고 날라버릴 수 있겠다라는 거. 요 7살이 어떻게 구제가 안 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겠고, 요 정도 되게 되면 뭐 금수, 목화운, 뭐 그냥 그럭저럭 신금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술시하고 병자시하고의 차이는, 병자시는 수를 얻었죠. 병술시는 수가 매우 부족하죠. 이건 무조건 아까 병자시는 금수운도 그냥 괜찮고 목화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지만, 병술시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근데 한 가지 참가지, 병술시 금수운으로 갈 때 갑술대오대 진술충 토가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좀 감안을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뭐 병술시 안 태어나면 상관없겠지만,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갑술 요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때 쪽은 수기가 많이 부족해요. 23살부터 32살까지니까 이럴 때는 수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으니 요거에 맞게 좀, 물론 제 세운에 따라서 금수가 들어오는 세운은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세운에서 목화가 너무 크게 들어온다,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의 향배에 따라서 생시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여러분들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사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겠고, 또 명리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뭐 카페에서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명리 실력이 늘지 않는다, 눈이 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사주 공부할 때 신살 위조, 공망 같은 거, 그 다음에 삼재 같은 거, 이런 거 딥다 파봤자 실력 결코 늘지 않습니다. 이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살공학 삼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이론들. 이거 없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명리 실력이 드는 것이, 신살의 늪에, 공망의 늪에, 삼재의 늪에 빠지는 순간 거기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 공부, 사주 명력 공부를 할 때 조금 뭐랄까, 오래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한 1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